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31일 시초가 공략주 후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3월 30일 시초가 공략주 후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삼룡물산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삼룡물산은 단기 과열에 걸리면서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다만 에코에너지나 한국패키지 같은 녀석들이 강한 상승세가 나왔죠. 특히 한국패키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테마는 제대로 봤는데 종목을 제대로 못 골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소프트, 한일사료, 흥하해우는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흥하해우는 오늘 10%에서 10%까지 이상 상승해주는 모습 나타났고요. 한일사료도 5%에서 10%까지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알소프트 역시 2%에서 8%까지 상승세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테마는 정확하게 잘 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약간 골 때리게 흘러가고도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전쟁 상황이 가장 키포인트잖아요. 이 키포인트를 살펴보면 일단 미국의 부통령이 미국이 이란에서 곧 철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발을 금방 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후티 반군이 참전하기로 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참전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이란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후티 반군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홍해로 가는 길목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수에즈 운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막히면 난리 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막히면 아시아가 난리 나는 거고요. 여기가 막히면 서양이 난리 나는 거예요. 유럽 쪽이. 근데 후티 반군이 지금 공식적으로 참전을 했고 여기 길목을 막는다 안 막는다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몇 주간 이란 내에서 지상작전을 준비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거기에 미국은 30일 이내 조리식 벙커 공급할 업체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전 들어갈, 그러니까 상륙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의 뉴스가 있죠. 이거 오늘 나온 뉴스거든요. 미군 해병 병력들이 중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에 대한 불안감, 불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통령이 우리 곧 철수할 거예요 하고 떠들어 봐야 믿음 자체가 잘 안 가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 후티 반군 참가하죠. 그러면 또 하나의 길목이 막히니까 난리 나죠. 거기에다가 상륙작전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완전 전면전이거든요. 국회 동의도 안 받고 전면전을 벌치면 안 되죠. 그리고 남의 나라, 아무래도 그래도 주권국가인데 주권국가에 군대를 상륙시킨다? 이거는 큰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상륙 준비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바닥에서 반등해주는 모습 나타났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은 상황은 아니에요. 개파락 이후에 그래도 양봉 떴습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란과 휴전 협정이 곧 체결될 수도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거세게 하면서 또 하나의 협상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냉탕 옹탕 가는데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미쳐버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전쟁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반등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일사료 같은 것들. 한일사료 윗골이 길게 빠졌죠. 거기에다가 흥구석유가 가장 유명할 겁니다. 흥구석유 오늘 음봉 나왔거든요. 유가 $100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봉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코바이오도 역시 어때요? 윗골이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특수로 반등했던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을 그려줬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전쟁 관련해서 상승해야 될 종목들도 하락을 했고요. 기존 종목들도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거 가야 됩니다라고 외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오늘 약간 500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2000 종목이 하락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한 종목 상승하면 4종목이 빠지는 시장 속에서 우리 모의고사는 어때요? 굉장히 솔직히 4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종목을 잘못 찍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도 테마는 맞추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는 다 올랐잖아요. 이 정도 승률이라면 여러분들 제 실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시초가 공략 %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후보주예요. 후보주. 추천주가 아닙니다. 추천주는 추천주라고 아예 못을 박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떨어진 종목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해줘요 라고 하는데 이거 추천주가 아니에요. 추천하지 않았는데 왜 제가 커버링을 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제 영상들을 봐주시니까 제가 이제 단도리 영상들을 찍어드리고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추천 후보주입니다. 우리는 시초가 공략해서 단타 치는 거예요. 단타라는 것은 물리면 물린 대로 나오는 겁니다. 내일 먹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요. 그리고 저는 승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단타 믿고 따라오세요.
물렸다고 장기주로 가면 그거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저는 테마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면 언제든지 폭락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타에는 큰돈 넣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타이밍 함께 잡으실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추천주는 아예 공개 추천주로 저희 게시물 게시판에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밖에서 놀지 마시고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3일 정도만 지켜봐 주세요. 3일 정도만 지켜보면 얘가 잘 한다 못한다가 판가름이 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3일 정도만 지켜보고 얘가 잘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주변에 좀 멀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전쟁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최종적인 전쟁 상황은 뭡니까? 지금 미 해병이 병력이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턱 밑에다가 칼 겨눠놓고 협상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이 곧 체결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 달간 유예를 주면서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란에 요구했거든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는 15개 항목을 다 수용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곧 끝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란 있잖아요. 이란이 하나의 정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화해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고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란이랑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우리가 언제 니네랑 얘기했냐 그러는데 얘네랑 한 거고 얘네랑은 안 한 거죠. 강경파 애들은 지금 끝까지 싸우자, 순교하자라는 게 있어요. 이란이 조금 무서운 게 뭐냐면 목표가 순교예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좀 욕하기가 뭐한 게, 목표가 순교인 애들한테 핵을 쥐어주면 얘네들이 이거 안 쏠 것 같아요? 난 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한 번 밟아놓을 때 싹을 언년히 쳐놔야 되지 않나, 그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개판 났죠. 근데 어쨌거나 순교가 목표인 애들한테 핵을 쥐어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은 잘라 치워야 되는 게 맞다. 근데 방식에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보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냥 참고로 좀 알려. 어쨌거나 이란 전쟁이 만약에 끝나잖아요. 둘 중 하나 아닙니까? 끝나거나 끝나지 않거나. 만약에 끝나게 되면 지금 이런 리포트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아시아 쪽에 한중일이죠. 한중일의 에너지 규모를 봐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가 한 60%에서 70% 정도 호르무즈에 기대고 있고요. 중국이 한 50% 정도 기대고 있고요. 일본 한 90% 정도 기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나가리 됐거든요, 이번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얘네들이 다 나가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얘네들이 탄력적으로 튕겨 올라갈 거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는 끝까지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이렇게 폭락 나온 한국 시장에 외국 자금들이 엄청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심에 2차 전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왕에 말이 샜으니까 또 하는 얘기인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치고받고 점점 진하게 가고 있거든요. 얘네들 지금 협상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겁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오늘도 속보들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뭐냐면, 미국이 미사일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더 이상 지속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로 봐야 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못하면 우크라이나는 장기전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란 전쟁 끝나고 나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전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부서진 게 많잖아요. 그 부서진 거 복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또 건설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원전도 미국에다가 지어야 되잖아요. 원전 관련 건설주들도 상승할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 테마가 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상황만 벗어나면 우리는 굉장히 급등하는 시장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장 급등 나올 때 미친 듯이 수익 쓸어 담을 겁니다. 시장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단타 계속해서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 보이죠? 시장 빠지고 있음에도 공개 추천주로 수익을 내주고 있는 상황 보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널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모의고사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상황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그리고 전쟁이 안 일어났을 때 후전으로 간다거나 지수가 반등할 때 가는 종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면 일단 제가 전쟁 관련 테마로 남선알미늄 하나 뽑아놨거든요. 그리고 곧버스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전쟁이랑 약간 무관하게 가고 있어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남선알미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알루미늄 가격이 갑자기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빠진 게 없죠. 알루미늄 가격 안 빠졌어요. 세계 최대 알루미늄 공장이 이러한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그래서 남선알루미늄이 오늘 갭상승해 나왔거든요. 갭상승 나온 다음에 센트가에 뜬 다음에 밀렸어요. 왜? 트럼프가 곧 휴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밀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휴전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협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내일까지 뭐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근데 알루미늄 가격은 뛰어온 다음에 안 내려왔잖아. 근데 얘는 내려왔잖아. 그럼 얘가 다시 뛸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남선알루미늄은 전쟁이 격화되면 알루미늄이 막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사수혜로 띄워주는 녀석이고, 알루미늄 가격이 띄워준다라는 속보가 나와요. 그 속보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 차트 아닙니까? 알루미늄 가격 차트. 알루미늄 가격 차트가 띄워주는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나라 주가는 다시 뛸 수밖에 없는 거지. 테마주는. 비트코인 관련주가 띄워주면, 아니지, 비트코인이 띄워주면 비트코인 관련주가 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 나왔으니까 그러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슈팅이 나와야지. 근데 얘는 안 빠졌단 말이야. 오히려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투자 분위기가 어때요? 전체적으로 빠져주는 분위기니까 얘가 같이 빠진 거거든요. 다시 뉴스 나와서 뛰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선알루미늄을 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죠?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거는 이거거든요. 전쟁 상황이 가고 있으니까 유가가 미친 듯이 뛴단 말이에요. 유가가 뛰니까 사람들이 기름차 타는 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보조금 늘렸더니 전기차 판매 불붙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2월달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가 최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중고 전기차 가격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죠. 한 20% 30% 올랐다 그러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고 그게 2차 전지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아모 그린텍을 보는 게 좋다. 아모 그린텍이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뽑아졌거든요. 오늘 시장이 다 빠졌잖아요. 시장이 다 빠졌는데 2차 전지가 과연 전쟁 반사 특수주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처음에는 전쟁에만 사람들이 매몰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전쟁 후를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를 계속해서 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를 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제가 에코프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번 봐요. 에코프로 차트를 보면 얘가 언제 한번 시원하게 날랐어요? 3년도에 날랐단 말이에요. 유가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WTI 차트인데 유가 차트입니다. 22년도에 미친 듯이 날랐어요.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130달러까지 찍었어요. 30달러를 찍으면서 사람들이 기름차에 대한 염증이 느껴지죠. 그래서 배터리로 넘어갔고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23년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23년도 에코프로가 미친 듯이 날랐던 거예요. 이때 있었던 일들이 이제 텀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미친 듯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이건 2차 전지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간은 더 단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 끝나면서 바로 2차 전지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전기차 쪽으로 부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서 아모 그린텍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아모 그린텍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장기 우상향 추세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모 그린텍. 다음은 대명에너지인데요. 일단 4월 3일이면 며칠 안 남았죠. 대한민국 에너지 포럼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다뤄지는 게 뭐 태양광 풍력들보다는 이 내용을 좀 볼까요? 핵융합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청정수조 쪽으로 불이 붙어줄 것 같기는 해요. 어쨌거나 에너지 관련 정책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이 4월 3일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대통령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라. 근데 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죠.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 수율이 안 나와. 비싸요. 신재생 에너지가. 그래서 화력 발전을 돌렸던 거고, 이 가격 단가를 떨구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가격 단가를 떨구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으로 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거나 화두는 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광 풍력 쪽으로 가야 되는 거다. 이것도 발맞춰서 가야 되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면서 오늘 SK 이터닉스가 강세를 보였죠.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이때 전쟁 터졌잖아.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태양광 쪽으로 우악 하고 몰려들면서 이렇게 뛴 거거든요. SK 이터닉스 엄청 강세를 보였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10%밖에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얘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조금 들어오는 애가 누가 있을까? 대명에너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명에너지가 9%가 날라. 스의 상승세를 본다면 대명에너지의 상승세가 많이 못 미치죠. 그래서 지금 고점에 있는 애들한테 좀 자금을 넣기에는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조금 뒤로 밀렸던 애들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가는 듯한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명에너지가 오늘 거래량 잘 나왔기 때문에 요거 전고 좀 뚫고 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밀겠다라고 외쳤고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이 고유가 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지금 포커싱을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금의 흐름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방향을 맞춰서 가야죠. 여러분들 이런 거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제가 저번에 펄어비스죠. 펄어비스 이야기를 하면서 느껴진 건데 여러분들은 주식의 이 자금 흐름을 보는 바람을 느끼는 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하루 이틀만 이 시장을 안 보면 이 느낌이 안 오더라고. 흐름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본업이 따로 있잖아요. 본업이 따로 있으니까 흐름 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야 되고 타이밍 함께 보면서 우리 함께 수익을 내보자 이겁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3일만 딱 지켜본 다음에 3일 지켜봤는데 얘가 잘한다 라고 느껴진다면 그때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빨리 들어온 사람은 빨리 먹는 거고 늦게 들어온 사람은 늦게 먹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나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해보고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곧버스 보고 있는데요. 전쟁 났으니까 곧버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곧버스를 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있습니다. 중동 정세 마지막 FOMC 남은 파월 코스피 야간 선물 주목. 그러니까 파월이 5월 15일에 그만둡니다. 그리고 마지막 FOMC 의장으로서 FOMC 연방회의를 여는 게 4월 28일에서 29일이에요. 그러니까 파월이 여기서 어떤 똥을 뿌리고 나가도 뭐 제지할 방법은 없죠. 트럼프랑 파월이랑 미친듯이 싸웠죠. 이자를 낮춰라. 이자를 못 낮춘다. 이걸로 미친듯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파월은 끝까지 자기의 생각, 절개를 지키고 나갈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자를 못 올립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이런데 이자를 어떻게 올립니까? 이런 이빠른 소리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예측하기 위해서 보는 게 이거예요. 파월이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11시 30분. 하버드에서 경제학 원론 수업에 참여해서 토론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파월이 한 이야기가 FOMC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못 올린다, 못 낮춘다,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면 시장에 똥 뿌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폭락 나올 수도 있겠죠. 전쟁보다 이 미국 이자율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곧버스 보는 거예요. 또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미국장이 출렁거릴 거고 거기에 따른 피해가 우리나라한테 올 거거든요. 그래서 곧버스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들 이해가 가죠. 제 영상을 쭉 보시면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충분히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3일 동안 지켜본 다음에 얘가 잘 한다라고 느껴지시면 그때 저희 텔레그램 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